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멋진 눈 내린 산속의 그 풍경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에서는 그 시인이 실제 자신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고 깜깜한 밤에 그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무섭고 어려웠던 경험이었지만 그 밤중에 산속에서 보이는 불빛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인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불빛처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죠. 자, 우선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상의 길잡이 보시면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이덕 시 산속에서는요, 화자가 실제 화자가 길을 잃고 헤매다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곳에서 화자는 우연히 멀리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불빛은 시각인데 그걸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건 촉각적인 이미지화 시켰는데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좀 사용됐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대한 산줄기 이런 것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로부터 그 지붕들은 집의 모습이죠. 그 불빛은 집에서 새어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 산 밑에 마을인 산촌 마을의 그 작은 지붕들을 보면서 더 큰 위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에서 보면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누군가 맞잡을 손, 즉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죠. 또 먼 곳에 그 불빛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불빛은 나그네에게 계속 걸어갈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년에 이 시의 마지막 년에 보면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라는 마지막 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그네에겐 그 불빛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 되는 거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누군가에게 이런 맞잡을 손이나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에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서로 아주 굉장히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핵심 정리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고요. 성격 꼭 기억하셔야겠죠. 성찰적이며 고백적이고 사색적인 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자신이 산속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어둠을 맞게 됐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고, 나 또한 이렇게 산속에서 봤던 불빛처럼 내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또 그런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시죠. 자, 제재는 산속의 불빛이 되겠고요. 주제는 바로 기억하셔야겠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도치법을 사용을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치법. 도치법이 뭐죠? 어순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철수는 밥을 먹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면 밥을 강조하고 싶어요. 철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밥을 먹는다 철수는 이땐 철수를 강조하는 거죠. 이 시도 보면요. 1년을 먼저 좀 이렇게 내려가서 시 본문을 좀 먼저 볼게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바로 이 부분에서 불빛의 따뜻함을 맨 뒤로 뺐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터덜거리며 걸어간 글귀 때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모르리라를 맨 앞으로 뺐고 불빛의 따뜻함이란 목적을 뒤로 빼서 바로 이 불빛의 따뜻함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래서 특징에선 도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긍정적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바로 뭐 했다고요? 대조했어요. 대조해서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자, 그러면 어떤 긍정적 의미의 시어와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있을까요? 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긍정적 의미의 시어는요. 이 시에서 보면 불빛, 그 다음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이런 시어들이 나와요. 이 시어들은 모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희망, 위안, 위로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긍정적 의미의 이 시어들로는요.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이고요. 이 시어들의 의미는 희망, 위안, 위로라는 의미죠. 자,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즉 대조되는 의미의 시어는 뭐가 있느냐? 부정적 의미의 시어로 이 시에서 어둠이나 밤이라는 시어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어둠과 밤은 고통, 고난, 슬픔, 시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런 시어들을 부정적, 긍정적 의미의 시어를 배치해서 좀 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의 전체 주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깜깜한 그런 터널 같은 어둠, 산속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며 길이 쫙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깜깜하고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 자, 그러면 시 본문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자, 모르리라 앞으로 뺐고요. 불빛의 따뜻함을 뒤로 뺐죠. 도치법 사용됐다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도치법. 자, 그리고 여기에 불빛의 따뜻함이라고 있습니다. 불빛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따뜻함은 촉각적 이미지죠.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시각의 촉각화. 불빛은 시각인데요.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촉각이죠. 그래서 일련의 내용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멀리서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뭔가 위로를 느끼는 거죠. 2연을 가볼게요.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여기서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 고난, 시련 이런 의미죠.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자, 여기서 누군가 맞잡을 손은 긍정적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불빛과 같은 의미로 희망, 위로, 위안의 의미죠.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하죠. 그 어둠 속에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됨이라는 것이 2연의 내용이고요. 3연으로 넘어갑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알리라. 이것도 도치법이죠. 알리라 앞으로 뺐고요. 이 부분을 뒤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작은 지붕들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요. 희망, 위로, 위안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도치법 사용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3년엔 산속에서 밤을 맞을 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년입니다. 자, 먼 곳의 불빛은, 여기서 먼 곳의 불빛은 역시 불빛 희망적인 이미지죠.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나그네에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다면 가다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멀리 보이는 불빛 때문에 뭔가 인가가 있구나, 내가 이제 쉴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불빛은 역시 희망의 의미, 위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환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사연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곧 주제와도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직접 연결되는 의미죠. 여기서 삶의 자세는 삶의 길에서 시리에 빠진,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그런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주제와 바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시와 도치법들을 사용해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 한번 잘 더 기억해 주시고요. 시의 특징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관련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